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9일이고요. 어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워낙 갑작스럽게 급락하는 바람에 배경을 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기분이 뭐 썩 좋진 않고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정말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이 많고 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대응하시는 분들도 고민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너무 롱 바이어스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가급적이면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저의 생각들을 이제 차분하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도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찍는 건데, 네이버 카카오가 급락하면서, 라이언이 이게 울고 있는 장면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미국 시장 리뷰는 간단하게만 할게요. 다우가 0.2%, 나스닥은 0.6%, S&P는 0.1%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움직임은 이런 움직임이고요. 그동안 이제 최근 며칠 동안, 이쪽이 더 주가가 좋았는데, 어제는 차라리 이쪽이 나왔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되게 좋았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유틸리티 부문 정도, 뭐 좀 긍정적인 흐름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 몇 가지만 좀 보면요. 일단은, 미국 국채가는 뭐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고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짚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델타 변이 영향에 주시하면서 다우가 좀 하락했다. 그리고 이제 베이지북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경제에 대해서 연준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7월 초부터 8월까지 보통 속도로 둔화됐다라는 건데요.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죠. 이게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미국 고용 지표가 그러니까 총 고용자 수가 이렇게 회복이 되다가 코로나 때 이렇게 급락했는데 워낙 빨리 급락하다 보니까 속도가 빨리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던 것이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경제가 회복이 돼요. 당연히 뭐 둔화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속도는 지금 둔화되고 있다. 이 부분을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서 계속 우려하고 반영하고 했던 거죠. 달러와도 혼조. 그러니까 매크로 단에서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는 지속 가능한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요. 테이퍼링 얘기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거예요. 중요하기도 하고요.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이 부채 한도를 빨리 좀 처리해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힌트를 준 겁니다. 이러면 10월 달에 현금이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부채 한도가 있잖아요. 부채 한도가 있어서 부채 한도를 유예받지 못하면은 채권 발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쌓아놨던 현금이 있어요. 이 현금이 있는데 이 현금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주면은 대략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요. 미국의 현금은 미국 정부의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현금은 당연히 이제 금융위기 이전에는 뭐 이렇게 되다가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1.8조 달러까지 쌓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보다 한 두세 배 정도를 많이 쌓아놨어요. 왜냐하면 잠시만요. 아침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쌓아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유지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빠져서 제가 최근에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한 0.4조 달러 정도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옐런이 얘기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현금이 쌓아놓은 게 없어. 지금 이대로 가다가 현금이 고갈되면 야 이거 국가 부도야. 근데 이게 시점이 10월 정도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럼 10월 달까지는 적어도 10월 달까지는
처리를 좀 해줘야 된다. 부채한도. 이거 말도 안 하고 니는 뭐 하는 거냐, 지금. 이런 얘기라고 보실 수가 있고,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10월달 전후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리스크로 부각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가에 대해서, 코스피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된다. 결국은 해결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네이버 카카오 주가를 하락시킨, 주 요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보면은 어제 며칠 전에 나왔던, KBS에서, 시사창인가요? 거기서 이제 카카오 진격의 거인, 그러면서, 자, 이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라이언인가? 아니면 문어인가? 거의 이건 문어발식, 재벌 확장. 이게 뭐가 다른 건가? 자, 이 얘기이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도 말하기가, 꺼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고. 개인적으로 이, 유튜브 영상을 뭐 한 2배속으로 해서 빨리 넘기면서 봤는데, 생각할 거리가 많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은 4,500만 명입니다. 거의 대부분 카카오톡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카카오톡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역시 4,100만이니까 사실상 이 둘의 헤게머니는 너무나도 강력해진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되는 회사가 자국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회사가, 이런 회사가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에 잠식당한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검색 시장 같은 경우에도 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런 회사가 없어. 그러니까 좀 나도 규제 좀 하지 말고, 얘네들이 커야 국가 경쟁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규제 좀 그만 좀 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고, 그동안 사실 이제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카카오를 예를 들자면, 이제 이 영상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카카오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뭐야, 카카오티 로 들어가지 않으면, 카카오로 제휴를 하는 그런 업체에 들어가지 않으면 콜 서비스를 못 받는다. 그래서 나는 뭐냐 이거, 맨날 빨리 눌러야지, 안 그러면 다 도망가서 없다. 그런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카카오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에 대해서, 즉 민생,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일자리도 뺏어가면서 벌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세상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바꿨는지가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 판단,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효용을 높이는 과정에서 돈을 번 건지, 아니면 저 같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뺏어가면서 돈을 벌었는지, 이 질문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가를 좀 보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사실 이렇게 어제 하루 종일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겠죠. 야, 카카오가 이렇게 많이 빠져? 10%나 빠진다고? 야, 그러면 이건 너무 많이 빠졌는데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야, 이거는 첫 번째 하락이니까 일단은 누가 증시 격언에 그러던데 첫 번째 투매는 동참하래, 그러니까 나는 팔아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개별 주식이나 이런 것까지 다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잠 자기 전에 외국인들이 이제 잘까? 너무 피곤한데?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 이거 뉴스 이거 좀 별로 좋은 뉴스도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줄일까? 한 1000억 정도만 줄일까? 1조 운용하는 사람 입장, 10조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1000억 너무 많나? 100억 200억만 줄일까? 그래, 200억 줄이고, 주문을 줄 때, 어떻게 주문을 주냐면요,
CD로 주문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CD 매매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카카오를 500억을 팔아주세요라고 주문을 증권사에게 줍니다. 그럼 그 증권사는 가격을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살살살 파는 거예요. 혹시 내가 팔아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많이 판다는 걸 알면 주가가 빠질 테니까, 그러면 내가 가격을 손해보니까 살살살살살 판다. 케어풀리하게 판다. 그래서 CD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보통 보면은 그 가격을 3% 정도 리밋을 줍니다. 3% 정도 빠지면 그냥 그만 팔고, 3% 이하로 빠질 때만 2,200억, 300억 팔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리밋 없이 그냥 팔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300억이 가격이 10%가 빠져도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외국인들 투자자분들이 가격에 상관없이 이건 줄여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주가가 어쨌든 지금 보면 올해 6월달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으니까 상당히 좀 많이 내려온 거고, 올해 1월달에 주가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10만원. 어디 정도 수준에서 바닥을 잡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주가의 흐름에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뭐 이제는 이제 주가의 전망이고 이제 전략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도 8%나 빠졌고, 이 정도 글쎄 어디서 바닥을 잡아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량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런 가격의 움직임은 사실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씩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우선은 하락 트리거,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왜 리밋을 주지 않고 그냥 팔아버렸는지에 대한 생각,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근거는 없지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우선은 중국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당했습니다. 빅테크들 가지고 있었던 외국인들, 뭐 캐시우드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당했죠. 된통 당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규제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손실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분이 나쁜 상황이죠. 이게 중국 애들 이런 상황에서 요즘에는 이제 공부론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오타이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 기존에 많이 들고 있었던 주식들이 크게 하락하면서 손실을 보고 기분이 일단 나쁜 상황이에요. 그런데 국내에서도 금융위원장이 얼마 전에 이제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바뀐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이 규제가 심상치 않게 나온다는 거죠. 레버리지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출 규제도 지금 심하게 조여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카카오나 네이버에 대해서 어제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핀테크 규제인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에 주는 영향은 지금 당장 아주 크진 않지만 이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핀테크 규제를 이것만 보고 생각하면 사실 펀더멘탈에 그렇게까지 영향이 없는데, 아마 이제 이거랑 연결해서 생각해 봤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빅테크 중국한테도 저렇게 하던데 한국도 뭐 그 옆에 있는 나라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진짜 이놈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놈들이라는 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말일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저는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규제가 이걸로 끝 아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포심 때문에 파는데 그 공포심이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겁니다. 카카오가 돈을 어떻게 벌었냐? 누구의 파일을 뺏어왔나? 이거죠. 이거는 사실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 주주라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카카오 주주가 아니고 카카오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처음부터 유튜브 영상에도 나왔지만
처음부터 생각해보면 카카오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맨 처음에 뭐였냐면요. 이거였어요. 문자 서비스요. 당시에 190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문자 한 번 보낼 때마다 20원, 30원씩 내면서 통신사들 이걸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그 영상에 보면은 내가 아이포인트 줄게, 문자 서로 이렇게 쉽게 보낼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를 어떻게 했죠? 공짜로 만들었죠. 카카오가요. 그러면서 지금 구독자가 아니고 가입자들이 확 늘어났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시작된 게 이제 카카오였고, 그리고 택시를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제 택시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택시 기사님들이 처음에는 카카오한테 좋은 감정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건 뭐 카카오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 같다, 힘들다,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카카오 택시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느끼는 효용, 소비자 효용이라고 하는데, 이 효용은 어떻게 됐나요? 물론 지금도 있겠지만 과거에 보면은 뭐 강남에서 어디 택시를 잡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이 좀 한번 해보시면, 막 길가에 막 줄 서서 택시 막 부르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세상을 좀 더 어쨌든 간에 효율적으로 만들어 준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뭐 카카오뱅크 얘기 들어볼까요? 카카오뱅크도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뭐 KB라든지 신한이라든지 대형 은행 입장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지금 주가가 뭐 조정을 받아서 지금 그래도 35조 막 이런데, 신한이랑 KB는 20조란 말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주가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냐라고 하면서 이 얘기들이 많았을 거고, 아마 당연히 카카오뱅크한테만 주어지는 어떤 혜택이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뺏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도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방향이 바뀌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헤게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조금 다른 접근으로 좀 해볼 건데, 요겁니다. 똑똑한 친구들, 똑똑한 젊은 친구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익스포넨셜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부터 20년, 30년 동안 일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을 하는데 내가 지금 이 회사에 다니면서 벌어놓은 돈을 저축을 하고 했을 때, 내가 30년 후 50년, 50살, 60살 됐을 때 내가 은퇴할 때 내가 얼마를 갖게 되지? 라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쉬운 계산이에요. 여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집값은 이미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좀 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집은 못 사, 그냥 포기. 그리고 그냥 사는 경우.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익스포넨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 젊은 친구들이 판교에 가는 이유는 저는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판교를 많이 가? 여의도도 좋죠. 근데 이거 하러 가는 거죠. 이거 하러. 아니, 왜 젊은 애들 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 이거 하러 가는 겁니다. 이거를 욕할 수 있나요? 이미 집값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을 욕할 수가 있냐는 거죠. 욕할 수 없어요, 당연히. 익스포넨셜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근데 제가 왜 갑자기 네이버 카카오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냐. 잘 생각해 보시면 카카오가 성장하는 방식은 이걸 활용한 겁니다. 이 익스포넨셜한 삶을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추구할 거라는 것을 이용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카카오에 있는 수많은 자회사들은 다 원래 카카오 직원들이 하던 팀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근데 그 팀에서 너무 잘하니까 카카오 모빌리티, 야 잘한다, 야 카카오페이 너 잘했다, 야 이거 만들었다, 그래서 카카오 여기도 넣어줄게, 이러면서 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뭐 팀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표가 돼요. 이런 걸 보면서 밑에 있는 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이거죠, 이거구나. 될 수 있구나. 가능하구나. 라는 그런 성장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잘 적용한 거죠. 비즈니스 경영에.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이게 문어발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뭐 집값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뭐 급락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모두가 뭐 이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다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이런 욕구 없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면 할수록 이걸 추구하거나 아니면 여기 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까요? 과연?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줄어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려는 힘은 강할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우리가 자꾸 메타버스 얘기하는데, 우리가 메타버스로 가야 되는 이유, 그리고 메타버스로 가는 것이 용인되고 허용될 수 있는 이유가 뭔지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메타버스 좋아요. 근데 메타버스 가면은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왜 메타버스 가야 되죠?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효율적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기후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안 돌아다녀야 돼요. 사람들이. 행동을 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후 쪽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로 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온라인화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편리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이 사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생기는 이 현상들이 연결이 되면서 나타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주가를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예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건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활용성이 얼마나 크냐. 즉 다시 말하면 결국은 이거는 여론의 영향을 받을 텐데요. 자, 카카오와 관련돼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여론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정치적인 판단이나 아니면 이런 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예상, 상상, 추론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이렇게 까고 나서, 그죠? 야, 이거 라이언이 뭐냐? 이거 라이언 아니고, 그러면은, 뭐, 삼성 했으면 또 얼마나 욕했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야, 카카오 나쁜 놈들, 네이버 나쁜 놈들,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여기에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 플랫폼 때문에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주도 굉장히 많아요. 카카오의 주주는 거의 200몇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의 주주나 아니면 이익을 보고 있는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클 거냐, 아니면은 이 과정에서 이 플랫폼에 피해를 봤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클 거냐, 이거는 이해하시는 분들이 보고 판단하시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냥 이거는 뭐 이게 옳다 그러다는 떠나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굉장히 노력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 틀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의 결론은 제가 이제 어제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지만, 속도는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가가 올라가는 이 무서운 속도는 분명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 이 회사들이 성장해왔던 그 사회적인 구조도 있어요. 단순히 이 회사가 성장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다른 분들한테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저는 이렇게 그 사회 구조적인 부분, 그리고 이게 성장 동력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어디서부터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라이언이냐 문어냐라는 그런 유튜브 영상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문구를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김범수 의장이 얘기하면서, 배는 항구에 정박할 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는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멋있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런 초심을 가지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뭐 상생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뭐 골목 상권까지 뺏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 반성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어차피 속도를 줄이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는 거는 변화가 없으니, 그냥 속도를 줄이려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사회적인 합의, 정치적인 합의, 이런 부분들을 이뤄내면서 네이버, 카카오라는 뭐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자국 내의 플랫폼이, 자국 내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이 회사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응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